자, 개념원리에서 26페이지, 개념원리부터 먼저 합시다. 개념원리 책에서 26페이지까지, 그러니까 33번까지 중에서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질문할 거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혹시 봐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3번. 그거는 있을 만하지. 27번, 33번. 28번. 아하. 29번. 아, 그쪽 다 모르겠어? 응. 아니 마지막에 있어요. 응. 아, 뭐 있을 31? 오케이. 오케이. 더 있나요? 없나?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27번부터 한번 볼게요. 27번에 x-x분의 1이 2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8루트 3이래요. 자, 그러면 얘네 두 식이 결국 두 번째 식이 뭔가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야. 그치? 여기가 이게 무슨 공식이랑 같아요? 합차 공식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치?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x-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2루트 3인 건 알고 있으니까 얘가 4여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x 플러스 x분의 1이 4구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이잖아요.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변형 공식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식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되냐면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어떤 변형 공식이 뭐의 변형입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뭘 빼야 되죠?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을 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쯤에 이런 거랑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약간 타임어택식으로 빡빡하게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잘 외우고 있나. 그런데 이걸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 더 좋고 그런 걸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런 걸 다시 아까 전에 개념원리 책에 있던 그 공식들 있죠?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러면서 관련된 문제들 여기 뭐 25번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건 이렇게 써먹더라 이런 거를 계속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돼. 이번 주말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런 걸 겁니다. 그런 거를 연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3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x 곱하기 x분의 1은 그냥 1이죠. 그치? 무시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서 계산해주면 52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다음에 28번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설마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근해 공식 집어넣어서 x 구하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 할 수야 있지만 아마 그렇게 풀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0 쓰면 안 되는데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아까 전에 있는 그 변형 공식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써보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어떻게 변형 공식이 써지죠? a-b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ab의 a-b가 되더라.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얘는 x-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x분의 1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좀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x-x분의 1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요거를 여기서 알 수 있다 얘가 어떻게 하면 돼? x로 나누어 주면 되겠더라.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서 x-x분의 1이 루트 6 하고 나오게 되고 요걸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요걸 루트 6 세제곱하면 6 루트 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9번
29번. 자,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고,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모두 더한 값은 8이고, 그 다음에 A, B, C 곱한 거는 마이너스 2래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일단 통분을 다 해줘야 되겠다. 그치? 통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A, B, C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A분의 1은 분모 문제에 뭐 곱해야 돼? B, C 곱해야 돼요. B, C. 다음에 얘는 C, A 곱해야 되고 C분의 1은 A, B 곱해야 돼. 순서 조금 조절해주면은 결국 A, B, C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요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구하러 가면 돼. 그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거 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을까?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이게 있다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이 A 각각의 제곱 더한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여기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주면은 2의 제곱은 8 더하기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아서 이렇게 한 것이 마이너스 2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답이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잠깐만, 저쪽에 떨어져 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31번도 비슷해요. 31번에서는 아이고 요게 주어진 게 아니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을 구해야 해. 요거 관련된 공식 제가 제일 복잡한 식이다 하면서 얘기한 게 있었죠? 뭐가 있냐면은 여기 뒤에 마이너스 3A, B, C 한 거 식이 어떻게 되더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외워야 돼. 이건 제일 복잡한 식이긴 한데 요거를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A 플러스 얘는 알아. 4하고 주어져 있어. 그리고 얘는 빼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아.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모르죠. 괜찮아요?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 여기 공식에서 알 수 있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따라서 4의 제곱은 요거 구하는 거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6에서 4 빼니까 12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해주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9가 되겠죠? 얘는 4 곱하기 A제곱 12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3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33번은 직육면체라고 했잖아요.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길이가 다를 거다. 즉 문자를 뭐 A, B, C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각각 A, B 그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서 BD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의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에서 BD에 해당하는 여기 위에 부분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DG에 해당하는 여기 옆면 부분은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앞면에 있는 여기에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 한번 쭉 얘기해보자. 건널비가 100이래요. 자, 건널비 윗면 아랫면 높이 건널비에서 윗면 아랫면 A, B가 두 개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앞면 뒷면은 A, C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면에서 B, C가 두 개가 있어요. 요게 100이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50이구나 이렇게 하나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삼각형 BGD 얘네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하니까 요거 관련돼 가지고 얘네를 다 제곱해서 더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한 게 138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다 더하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겠죠? 그치? 그래서 2로 나눠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9겠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 둘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잖아요. 모서리 A 모서리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요. 그치? 일단 B나 C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모서리 길이의 합은 모서리까지만 쓸게요. 요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아야 돼. 얘네 둘이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얘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써주면은 여기는 69 더하기 2 곱하기 50 하면 169죠? 제곱해서 169 되는 게 뭘까요? 13이겠죠?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자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게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연습 계속 해주시면 된다 이런 거고요. 자, 다음에 RPM으로 넘어갑시다. 45번. 자, 여기에서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쭉 하면은 뒤에 4x 4제곱 플러스 5x 5제곱 따다닥 해서 10x 10제곱까지 요거의 완전 제곱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은 한번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한번 더 써볼게. 제곱이니까 똑같은 시간 한번 더 쓰면 되잖아. 그치? 여러분은 대부분 그래도 여러분도 처음에는 한번 써보세요. 알았지? 이렇게 쓰는 것만 해도 벌써 칠판의 절반을 먹었는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 5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자, 여러분 이런 거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각각의 괄호별로 하나씩을 뽑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맨 앞에 x를 뽑았어요. 그러면 x 5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무조건 뭘 뽑아야 돼? 4x 4제곱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은 얘는 4x 5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로 이어서 표시하자면 x랑 4x 4제곱을 이렇게 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2x 제곱을 뽑는다면은 여기는 무조건 3x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6x 5제곱 끝으로 표시하면은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또 3x 세제곱을 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2x 제곱 그 다음에 4x 5제곱을 택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x 4제곱인데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기는 무조건 x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4x 제곱하면 5x 5제곱을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상수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게 없죠. 그치? 혹은 6x 6제곱 이런 걸 뽑아도 다 뽑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사실상 x 5제곱 개수를 구할 때는 여기 5제곱 이후에 여기는 사실상 다 쓸모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런 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요거의 답은 20x 5제곱이니까 답은 20 이렇게만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48번 봅시다. 3x 플러스 y 그 다음에 9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빼고 빼기 x 마이너스 3y 9x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y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게 좀 약간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거 기억하시나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어떻게 되더라? 이거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곱셈공식 변형에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빼기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도 있는데요. 또 하나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 다다음 시간일 것 같은데 그때 배울 거기도 한데 이런 변형 공식도 있어요. a 플러스 b 여기랑 부호가 똑같고 그 다음에 뒤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여기랑 여기는 부호가 반대더라. 이것도 제가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 밑에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 a 플러스 b 묶어가지고 한번 기억나나? 다시 한번 이참에 해보죠. a 플러스 b 여기 공통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b로 한번 묶어주면은 앞에 거에서는 a 플러스 b의 제곱 하나면 여기는 3ab 이렇게 남잖아요. 그치?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여기서 3ab 빼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이거 설명했는데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요거를 쓰더라. 그래서 여기는 3x가 a에 해당하고 b에 해당하는 게 y더라. 그럼 얘는 뭐가 되냐? 3x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첫 번째 곱셈은 27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식도 제가 여기 참고로 이렇게 이것도 적어두자면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도 되는데 a 마이너스 b 부호 똑같고요.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도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쓴 거다 하면 여기에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7y 세제곱 이렇게 된 거더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A는 26이고 B는 28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자, 다음에 49번입니다. 49번은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를 구하래요. 요거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공식이 전혀 없어요. 그치? 공식이 없으면 그냥 싸그리 전개를 하는 게 맞을까?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뭔가 좋은 해결책 같아 보이진 않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다른 이게 풀이 방법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얘랑 얘를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냐?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y를 요 식에서 x 플러스 y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z를 반대편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주면 좋냐? 4 마이너스 z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y 플러스 z는 뭐라고 해야 돼? 4에서 x를 뺀 거. 얘는 4에서 y를 뺀 거라고 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계산이 훨씬 편하다 이거지요. 괜찮아요? 좀 더 숙련자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나중에 뭐랑 연관이 있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얘네랑도 연관이 있죠? 알 친구들은 알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요구에서 여러분이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한 식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나? 뭐였냐면은 x 플러스 a, 뭐 x 플러스 b, x 플러스 c 뭐 이런 식인데요. 얘 요거랑 요거를 외우면 좀 편한데 아니면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사실 요것도 전개하는 거거든. 얘 공식을 여기다 편의상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x 제곱 여기 x 플러스 abc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x에 해당하는 게 4하고 a, b, c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풀리긴 하겠죠.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식을 외우라고 시키진 않아요. 그냥 차라리 요거는 한번 귀찮더라도 전개를 하는 게 낫더라. 괜히 이거 외우는 거는 사실 이거를 외워야 될 때는 여러분이 공통수학원의 저 뒷부분 가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때 가서 외우시고 지금은 굳이 외우지는 말자. 혹시 알아둬서 나쁠 건 없지만요. 자, 그래서 얘를 싹 전개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나도 이거 쓰는 게 사실 여기가 쓰는 게 항상 많아가지고 좀 귀찮아요.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쓴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계산만 철저히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실수하지 않게. 자, 그러면 얘는 4의 세제곱은 64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z 4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고 x, y, yz, zx는 5 곱하기 4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싹 사라지고 답은 18하고 남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들 오랜만에 학교 가고 이제 그러니까 피곤하죠? 자, 다음에 53번 한번 보자. a가 루트 7일 때 5 플러스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의 제곱 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설마 여기다 시작하자마자 루트 7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건 혹시 사람이 할 짓이 아닐 겁니다. 딱 봐도 너무 더럽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더러운 식, 복잡한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치환하는 거죠. 마침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치환하는 게 좋을 텐데 5 플러스 2a를 a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a를 b 이렇게 치환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의 세제곱을 치환해도 되고 그건 자기 자유예요. 오케이? 저는 그냥 그 세제곱 안 하고 요거를 치환을 해볼게요. 요렇게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제곱하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제곱한 거를 빼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거는 계산이 훨씬 쉽죠? 그냥 공식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식은 a 6제곱 플러스 2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b 6제곱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뭐만 남냐? 마이너스 4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만 남게 되겠다. 괜찮나요? 다시 a, b 치환한 거를 돌려주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5 플러스 2a의 세제곱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근데 여기다도 루트 7을 넣어서 세제곱 먼저 하고 얘 세제곱을 먼저 하고 이런 거 역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해주려면 빠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묶어주면은 5 플러스 2a, 5 마이너스 2a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좋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쪽은 합차 공식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5 마이너스 4a 제곱의 세제곱이더라. a 제곱이 여기서 7인인 거예요. 여기다 7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이고 여기다 해주면 108 하고 나오게 되겠지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자, 다음에 56, 57 보러 가자. 자, A가 2 플러스 루트 3, B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될 때 B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 제곱을 구하러 가자. 자, 얘도 처음부터 식에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통분을 좀 해야 될 겁니다. A, B로 통분하면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A, B하고 A, B는 쉬워. 근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뭐라고 변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 A, B분의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고 시작하면 조금 더 편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A 마이너스 B랑 A, B를 구하면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그러면 A-B는 여기서 쉽게 나오죠. A-B는 되게 쉽게 2루트 3 하고 나오고 A, B 둘이 곱하는 건 간단한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치? 곱해서 1이 됩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얘는 1분의 2루트 3의 세제곱, 그쵸? 2루트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루트 3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몇이 되냐? 이거 제곱 2루트 3 제곱하면 몇이 됩니까? 12죠. 그치? 12에다가 또 2루트 3 곱하니까 24 루트 3 더하기 6 루트 3 이렇게 되어서 얘는 30 루트 3 하고 나오면 되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이거 공식 사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결국 이 모든 문제, 이런 문제를 모두 풀고 싶으면은 뭘 알아야 되냐고 하냐면은 합 또는 차 중에 하나랑 곱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마침 합과 차와 곱 이런 거를 결국 여기서 계산을 시키잖아. 괜찮아? 그치? 이런 거를 알아야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거를 알고 가면 더 좋다. 이런 거고요. 57번도 비슷하네요. x 플러스 y가 루트 5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7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구하여라. 자, 그러니까 아까도 이겁니다. 합 또는 차 중에 하나랑 곱을 알아야 돼. 합은 주어졌어. 그치? 그러면은 곱을 알러 가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근데 곱은 여기 두 개랑 연관되어 있는 공식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은 완전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2xy를 뺀 거더라. 더한 거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5는 7 더하기 2xy니까 xy는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우리는 합과 곱을 반대로 얘기했는데 합과 곱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걸 알면은 거의 다 할 수 있더라. 자, 이왕이면은 근데 우리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공식을 잘 몰라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공식대로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닐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지수법칙 기억나시죠? 그치? 지수법칙 a 제곱이랑 a 세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니까 5제곱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랑 3차랑 곱하면 5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식인 건데 얘는 4차식이잖아. 그치? 4차식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1차 곱하기 3차 뭐 이렇게 하던가. 그쵸? 또는 2차 곱하기 2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둘 중에 뭘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1차 곱하기 3차면은 x 플러스 y랑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뭐 이렇게 하면은 x 4제곱이랑 y 4제곱이 나오긴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또는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완전 제곱하거나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편하냐 하면은 얘가 2차 곱하기 2차를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팁이 있다면은 뭐냐면은 얘를 m차 곱하기 n차 이렇게 할 때 m 빼기 n이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 예시로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 것이냐 3.5차 곱하기 3.5차면 참 좋겠지만 그런 식은 없죠. 그래서 얘는 4차 곱하기 3차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할 것이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x 8제곱 더하기 y 8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면 4차 곱하기 4차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거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차 곱하기 2차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완전 제곱을 가지고 변형을 해줘야 돼요. 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것만 남기고 싶으면 뒤에다 뭘 빼주면 되냐? 빼기 2x제곱 y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7의 제곱에서 빼기 2 곱하기 xy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47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요거 계산보다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x 4제곱 그러니까 공식이 없는 몇 제곱을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요령이 있으면 좋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혹시 요건 아까 전에 뭐 별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이런 거 제가 물어봤었죠?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대요? 3차랑 4차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x 3제곱 더하기 y 3제곱 이렇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얘를 전개해 볼까요? x 7제곱 더하기 x 4제곱 y 3제곱 x 3제곱 y 4제곱 y 7제곱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러면 x 7제곱이랑 y 7제곱은 여기인데 얘네가 문제잖아. 그치? 여기에 공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x 세제곱 y 세제곱 x 플러스 y 이렇게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다. xy 전체의 세제곱에다가 x 플러스 y 이렇게 빼주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자, 60번 한번 보자. 60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자 여기서 얘를 아까 전에 이런 거 어떻게 했어? x로 나눠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2더라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미리 깔고 가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분의 3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2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맞게 이렇게 x세제곱이랑 x세제곱분의 1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 x랑 x분의 1 이렇게 묶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다음에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각각은 우리가 그냥 맨날 아는 공식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얘부터 계산해주면 x-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x분의 1 이렇게 되어서 2의 세제곱 더하기 6이니까 8, 14 이렇게 나올 거고요. 계산은 빨리 할게요. 자 얘는 여기는 x-x분의 1의 제곱에서 더하기 2 이렇게 한 거니까 얘는 2의 제곱에다 2 더해서 6 하고 나오게 될 거고 얘는 그냥 3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 결과가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그냥 14 곱하기 14 더하기 2 곱하기 6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어서
12에다가 6이니까 18에서 32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거는 그 뒤에는 그냥 계산이니까. 자, 다음에 62번. 뭐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중에 맞은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풀이한 거랑 제가 풀이랑 제 풀이랑 여러분 풀이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62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고 a 제곱 b 제곱 a b b c c 있네.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한 거는 없잖아. 이씨. a제곱 b제곱 c제곱 다 더한 게 14. 다음에 a, b, c 한 게 마이너스 6이더라.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을 원하는 거야. 이런 건 여러분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죠? 근데 얘가 뭐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보여? 뭐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보이냐면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네랑 연관이 있겠죠, 그치?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제곱이 된 걸 보면은 요거 자체를 제곱하는 요런 거랑 연관이 있겠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요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부터 한번 해볼까? 얘 완전 제곱 공식 어떻게 됩니까? 문자 3개짜리 A 제곱, B 제곱, C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여기 2AB 얘네 둘이 곱하고 2 하면은 더하기 2AB 제곱 C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2AB C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C랑 CA랑 AB랑 이렇게 곱해주면은 2A 제곱 BC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다 공통된 게 뭐가 있어요? 2A, BC가 공통이 되어 있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B 더하기 C 더하기 A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구하면 되냐? 이제 A, B, C랑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만 알면 돼요. 그치? 그건 어디서 구하냐? 여기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얘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의 AB, BC, CA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금방 구할 수 있다. 자, 4의 제곱 16은 14 더하기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서 얘는 1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쓴 1의 제곱은 우리가 원하는 식 더하기 2 곱하기 ABC 마이너스 6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4 이렇게 되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의 값은 여기에서 뭐냐 48 더해서 49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요거는 그냥 뒤에는 계산이니까 얘만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겨서 해준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할만한가?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면은 다음엔 할 수 있겠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8이다. 여러분 지금 요거 두 개 아까 전에 한 거 보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고 바로 할 수 있겠어. 아까 전처럼 여기 두 개 가지고 xy, yz, zx도 금방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치?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따 계산은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식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3이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주면 xyz분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잖아. 얘가 3이잖아. xy, yz, zx를 구하면은 우리는 xy, z 값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엔간한 걸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얘는
구해주면은 9가 될 거고요. 이거 계산은 생략할게. 앞에서 다 할 줄 알지? 혹시 모르니까 변형 공식 다시 한번 써주면은 얘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6의 제곱은 18 더하기 2 곱하기 요거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9가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9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 y, z는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x 이렇게 조건을 다 구해놨으니까 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근데 얘랑 관련된 거는 뒤에 요 세제곱 뒤에 뭐가 붙죠? 빼기 3xyz가 붙죠. 괜찮아요?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y 플러스 z x제곱 y제곱 z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 이렇게 되더라. 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3 곱하기 3은 우리가 원하는 식에다가 여기 x 플러스 y 6 곱하기 x제곱 여기는 18 그리고 빼기 9 이런 모양이 되겠다. 54에다가 9 더해주니까 63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뭐 이런 거는 계산하면 되니까. 자, 다음에 64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고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8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 또 뭘 알 수 있느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을 금방 계산할 수 있다.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식 다시 한번 요 식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거 계산은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을 구하여라.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공식이 없는 거잖아. 그치? 공식이 없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랑 얘를 보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거지요. 괜찮아요? 그치? 자, 얘는 어떻게 변형하면 되느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전체를 완전 제곱하면 얘는 그러면 플러스 2a 제곱 b 제곱 2a 제곱 c b 제곱 c 제곱 이렇게 b 제곱 c 제곱 플러스 2c 제곱 a 제곱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빼줘야 돼? 2에 a 제곱 b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c 제곱 a 제곱을 구하러 가줘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이건 아니까 a제곱 b제곱 요걸 알러 가야 되겠네. 이 문제는 앞에 푼 거랑 비슷하지 않냐? 그치? a제곱 b제곱 이거 구하는 문제 있었죠. 그치? 그럼 얘를 구하러 따로 또 가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을 어떻게 구하냐?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완전 제곱한 다음에 얘를 변형을 해야 될 거예요. 괜찮아요? 얘를 써보면은 요거 각각을 다 제곱한 다음에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한 다음에 아까 전에 묶었던 2ABC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모양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A, B, C가 안 주어져 있지만, 여기에 A, B, C가 안 주어져 있어 이걸 구할 수 있나 싶은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여기 떡하니 박혀 있네요. 괜찮아? 그치? 그래서 여기 식이 사실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어서 1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16 이렇게 대입을 하고 얘는 8의 제곱이니까 8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6 해서 답이 32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은 결국 결국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 문제 풀러 들어가는 게 계산하러 가는 게 2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은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또 어렵진 않네라고 느껴집니다.
자, 다음에 67, 68 한번 가볼게요. (1014) 곱하기 (1015의 제곱) 플러스 (1016)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15의 세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결국 어떤 숫자를 x로 두는 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근데 x로 두는 게 뭐 1014를 x로 둘 수도 있고 1015를 x로 둘 수도 있고 1016을 x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주 나오고 우리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은 어떤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1015를 바꾸는 게 제일 좋겠죠. 괜히 막 1014도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럴 필요가 별로 없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1015를 뭐 x라고 둘 겁니다. a라고 둬도 되고요. 그건 자기 맘이고. 그러면은 1014는 x-1,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1016을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거분의 x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더라. 그치? 요거 참고 공식 한번 써주면은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게 무슨 공식이더라? a 세제곱, 여기랑 똑같아서, 그치? 이거더라. 기억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x 세제곱이니까 뒤도 볼 것도 없이 1이더라. 괜찮나요? 다음에 68번도 여기서 해버리자. 자, 68번에서 102 플러스 루트 105의 세제곱, 그 다음에 102 마이너스 루트 105의 세제곱, 요를 102로 나누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요, 이래저래 숫자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를 결국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102를 102랑 105가 계속되니까 102를 x, 루트 105를 y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ab라고 둬도 되고, 그러면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거를 뭘로 나눈 거야? x로 나눈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 x 플러스 y의 세제곱도 공식이 있고 x 마이너스 y도 공식이 있어서 각각에다 공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또 뭐 다른 식으로 약간 풀어보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변형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얘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빼기 3ab a 플러스 b 뭐 이렇게 돼요. 이런 걸 써도 될 겁니다. 오케이? 전 요걸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해, 여기 이게 a고 이게 b니까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x 전체의 세제곱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하면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런 다음에 곱하기 또 둘이 곱하면 2x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식이 좀 더럽긴 한데 뭐 별 수 없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를 x로 나눈 게 되니까 분모 계산해주면은 8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3 3x 제곱에다 2x 제곱이니까 6x 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네. 6x 세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고요. 여기는 빼기 플러스 3y 제곱 곱하기 2x, 그러니까 6xy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얘를 x로 나눈 거니까 여기 계산해주면 2x 세제곱이 되겠죠? 그치? x로 나눠줬다고 치면은 여기는 2x 제곱 플러스 6xy 요런 식, 6xy? 내가 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에이씨, 여기서 쓸 때 잘못 썼죠? 여기 x제곱 y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 요렇게 내가 지금 요렇게 계산한 거지. 그치? 뭐가 내가 지금 잘못 썼죠? 뭐라고 잘못 썼나요? x제곱 y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xy 제곱이죠. 괜찮아요? 그치? 내가 여기를 잘못 썼어요. 이렇게 되고 x로 나눠주면은 y 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까 전에 a가 100이고 얘가 y니까
얘는 계산해주면은 2 곱하기 102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루트 10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계산할 만하죠. 자, 다 끝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 1의 자리만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105니까 요거는 쉽다. 요거는 630하고 나서 1의 자리가 0일 거예요.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102의 제곱에 102의 제곱의 1의 자리 102의 제곱의 1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102 곱하기 102 하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102의 제곱을 뭐 실제로 다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얘도 빨리 계산하면 100 더하기 2의 제곱만 하면 되지 않겠어? 근데 요 중에 1의 자리랑 연관하면 결국 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의 제곱과 같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102의 제곱의 1의 자리는 4일 거 거기다 2배 했으니까 1의 자리가 8일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1의 자리가 답이 8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100%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더라. 1의 자리 계산을 하면 1의 자리만 어떻게든 찾으면 됩니다. 약간 솔직히 말하면 약간 경시대에 빌라는 뭐 그런 거긴 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경시대에 빌라는 문제긴 한데 자 여기까지 RPM까지 끝났습니다. 잠깐 숨 좀 돌렸다가 뒤에 거 합시다. 나도 오늘 그러니까 나도 뭐 이해는 해요. 여러분 계약한 첫 주여가지고 생활리듬이나 이런 게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자,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이 뭐냐면은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그치? 근데 우리가 연산, 계산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었어요. 그치? 더하기, 빼기는 솔직히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치? 곱하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배웠냐면은 방금 곱셈 공식이란 형태로 배웠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걸 변형하는 형태도 많이 해봤고. 자, 근데 다항식끼리 나누는 건 잘 안 해봤다 이겁니다. 뭐 비유하자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을 얘를 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세요. 뭐 이런 걸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여기 나누는 숫자가 단항식이면 솔직히 별로 뭐 x 뭐 3x다 뭐 이러면 사실 이런 건 너무 쉬울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뭐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약간 초등학교 때 동심으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 하기를 바라냐면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을 한번 4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몫이 몇입니까? 3이겠죠? 그래서 12하고 나머지가 1이 되더라.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기를 바라는 겁니다. 13을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13을 4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말하자면은 나눗셈을 등식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누었으면은 몫이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R하고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오케이? 몫을 영어로 퀴션트라고 하는데 거기 이런 식이고 나머지가 영어로 리메인더여가지고 R이라고 쓰고는 해요.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숫자로 나눌 때 뭐라고 했냐면 요 1이 4보다 항상 나머지가 항상 나누는 숫자보다 작아야 한다고 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B랑 R이랑 비교하면은 B 쪽이 항상 커야 됐어요. 괜찮아? 근데 얘 A랑 B도 다항식이고 R도 다항식이면은 예를 들면 나누는 식이 아까 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 얘가 항상 뭐 나머지 무엇보다 작다라고 크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항식으로 나눌 때는 이 크다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차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예시로 든 거를 직접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나눗셈 하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을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처음에 맨 앞에 있는 2x 세제곱을 없애야 돼. 자, 그럼 뭘 곱하면 되냐? 2x를 곱하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6x 이런 식이 될 거고 여기를 빼주면 되겠죠. 그치? 빼주면 2x 세제곱은 없어질 거고 여기가 x제곱 여기가 1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x제곱을 가지고 또 얘를 없애고 싶으면 더하기 1 하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서 여기를 또 빼주면 15x 플러스 2 이렇게 할 텐데 뭐 x제곱을 가지고 15x를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x분의 1 곱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몫이 어떻게 된다?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요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지금 요런 형태로 써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위에서 쓴 것처럼 몫이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15x 플러스 2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는 나누는 식 b의 차수가 2차식인데 나머지가 1차식이니까 이거 역시 저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더라.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좀 뭐냐면은 이렇게 x자를 너무 많이 쓰는 게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 버전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려면은 개수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x를 안 쓰고 개수만 쓰는 거야. 자, 가장 처음에 x 세제곱의 개수 2,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 x의 개수 7, 상수항 마이너스 1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상수항 마이너스 3, 1차항 마이너스 2, 2차항 1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1에다 뭘 곱해서 얘를 없애야 되니까 2를 곱하면 될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래서 여기서 빼주면은 1 1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형태가 지금 여기랑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x만 제거한 거 같은 효과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여기 또 없애고 싶으면 1 곱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빼주면 15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상수항 x항 여기도 상수항 x항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결국 몫이 2x 플러스 1 여기는 나머지가 15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앞에 산 거랑 똑같이 나오게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선 제가 모든 항이 다 차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이걸로 나눠볼래. 자, 그러면 얘는 5제곱만 있고 뒤에 4제곱, 3제곱 이런 게 싹 없잖아. 그치?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 복잡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개수로 쓰려고 하는 게 차라리 편할 거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 5차항 개수 1, 4차항 개수 0. 그러니까 없으면 0이라고 써줘야 돼. 3차항 개수도 0, 2차항도 0, 1차항도 0, 상수항은 1. 이거를 x-1, 이렇게 나누는 거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계산이 빠를 거다. 자, 얘도 그냥 기계적으로 해볼게요. 1이면 1 마이너스란 다음에 더 빼주면은 1, 0 이렇게 되고 또 1 넣어주면은 또 1 넣어주면은 뭐야? 반복이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썼는데? 내가 잠깐만 에헤이 잘못 썼네. 여기가 1, 1이었는데 내가 여기가 1, 1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지우고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게 몫이 되니까 상수항 1창, 2창, 3창, 4창 이렇게 돼서 몫이 x 4제곱 플러스 x 3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2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 x 5제곱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나머지 몫이 x 4제곱, x 3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2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눗셈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여기 근데 계산시킬 만한 게 따로 있나? 딱히 없네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아니 잠깐 이거 한 개씩 더 남아야 되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이거 계산 연습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 계산 연습 시킬 게 별로 없네요. 어쩌겠나. 거기 있는 거라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거기 27페이지에 27페이지에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을 x 플러스 2로 나눈 거 뭐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직접 그냥 나누면 되거든. 네, 여러분이 이제 나 혼자만 해보고 여러분이 직접 안 해봐서 뭐 그럴 뿐이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 연습은 제가 어차피 오늘 프린트 좀 나눠줄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어디냐? 29페이지 31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필수 13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다항식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다항식 A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은 이거를 항상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더라, 이런 형태로 써줘야, 항상 이렇게 등식 형태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주어진 x 4제곱식을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10이더라. 이게 여기가 q, 여기가 r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눈 몫과 나머지를 얘기할 때 요걸 이렇게 등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A를 어떻게 구하냐? A를 구하려면 여기 7x 플러스 10을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7x 플러스 10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A는 어떻게 구하냐? A는 당연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x 4제곱 얘를 나누면 되겠죠. 그치? 이런 건 직접 나누어 봐야 돼. 직접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나누려고 할 때 x를 다 쓰는 것보다 아까 전에 한 것처럼 개수 형태로만 한번 써봅시다. 자, 개수들 한번 써면 4차항 개수 1 괜찮아요? 근데 3차항 개수가 없죠. 3차항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3차항 없으면 0, 그 다음에 2차항 마이너스 3, 1차항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그런 다음에 얘를 2차항 상수항 3, 1, 1 이렇게 나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기 1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1을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 1, 3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빼줍니다. 그럼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빼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럼 여기 마이너스 5를 없애고 싶으면 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정확히 나머지가 0, 즉 나눠 떨어진다. 근데 실제로 나눠 떨어지잖아.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되고 요게 우리가 원하는 A가 될 텐데 여기부터 상수항
x항 x제곱항 될 테니까 우리가 구하는 a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거 40번 지금 한번 계산 연습 여러분 지금 나눠서 좀 해봐야 돼서 40번 한번 해봅시다. 엔간하면 여러분 좀 연습장 들고 다녀요. 이제부터는 그 뭐냐 확인 체크 조그만 공간 안에 문제 못 풉니다. 자, 이 40번의 답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겁니다. 맞았을까요? 여러분 뭐 풀이 과정은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요 식을 a로 나누었더니 몫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더하기 나머지 5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분을 반대편으로 이항하고 걔를 이제 몫에 해당하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거지. 사실 여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엔간하면 안 틀려요.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구해주는 건, 그러니까 A 구해주는 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 처음에 다항식 fx를 그래서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나머지를 r이라 할 때까지의 문장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다음 문장은 fx를 x3x-2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썼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가 똑같이 fx를 하니까 요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두 식을 비교해 보면은 요 식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곱하기 몇이 됐어요? 곱하기 3이 됐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 식이 완전히 똑같으면 뒷부분의 식은 어떻게 돼야 균형이 맞겠습니까?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A가 BQ 플러스 R인데 어떤 식의 똑같은 A를 할 때 여기가 3B가 된 거야. 그치? 그러면 Q가 뭐가 돼야 되겠어? 곱하기 3분의 1 Q가 되어야 B 곱하기 Q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괜찮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된 거라고 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3분의 1 QX 이렇게 되어야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뭐는 똑같이 유지되는 거야. 더하기 R은 똑같이 유지되는 거죠. 여기 곱하기 내부에서만 바뀐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안 변하더라.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도 안 바뀌고, 그래서 몫은 3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는 R로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41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41번도 한번 해봅시다. 다항식 fx를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원하는 거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두 식을 비교하면 2x 플러스 4가 x 플러스 2로 바뀌었죠? 그치? 어떻게 된 거야? 곱하기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럼 여기 QX 쪽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다시 2배를 곱해줘야 똑같아지겠더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2QX가 될 건데 나머지는 어떻더라? 안 변하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2QX가 몫이 될 거고 나머지는 그냥 또 여전히 R이 되겠더라.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이 되겠다. 자,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내용 앞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눗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알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 하고 쓰는 거를 이제 좀 그나마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앞으로 많이 할 게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다항식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맘대로 숫자를 하는 거라 뭐 하긴 좀 싶은데 6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를 이런 식을 얘를 뭘로 하는 거냐?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볼게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앞에서 한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치? 직접 나눠볼까? 개수 써보자. 6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4 얘를 x 플러스니까 1, 1 이렇게 나눠서 뭐 6 하면은 여기 빼면 마이너스 8, 7 숫자가 커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15 마이너스 4에서 15 15 빼면은 마이너스 19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몫이 6의 여기에서 이제 몫이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나머지가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 복잡해.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칸도 많이 들고요. 그치?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건데 나눗셈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조립한다, 이렇게 조립제법 이렇게 하는데 조립이라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뭔가 부품을 조립한다 그런 의미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다음에 제는 나눗셈을 제라고 해요. 그래서 조립해서 나누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개수를 쓰는 건 똑같아. 개수만 쓰세요. 6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건 똑같다. 근데 아까 나눌 때 이렇게 위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글자 하나 정도 쓸 수 있게 숫자 하나 쓸 수 있게 한 줄을 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다가 뭘 하냐면 x 플러스 1로 나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 그 값을 구해보세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오케이? 이러면 이제 계산을 할 준비가 맞춰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요. 곱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6이지. 그거를 여기다가 이어서 써줍니다. 이렇게. 곱한 거를. 그런 다음에 여기를 더해줘요. 아까 전엔 뺐는데 여기서는 더해주는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치?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제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뭐가 돼? 8이 되겠죠. 그치? 또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15.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 여기서는 또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었어요. 끝까지 다 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 숫자를 이렇게 갈라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남은 마이너스 19라는 숫자가 나머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은 식들이 뭐가 되냐면 몫이 돼요. 근데 여기에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몫이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나머지가 마이너스 19인데 여기 있는 결과랑 정확히 똑같음을 알 수가 있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립제법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요거보다 훨씬 쉽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쓰는 게 조금 더 좋구나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조립제법은 한계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정확히 x 플러스 1 모든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다항식을 이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x-k로 나눌 때만 나눌 때만 쓸모가 있어요. 이럴 때만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모든 1차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래서 이런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이런 거를
EX라고 하면 좀 그런가? 3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숫자가 좀 더러워질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안 든다. 어쩔 수 없어. 좀 숫자가 더러워질 것 같아요. 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아까 전에 조립제법은 여기 x-k로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얘도 조립제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요 앞 문제에서 이렇게 식 변형하는 거 해봤죠. 2x 플러스 4였다가 x 플러스 1로 하고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조립제법을 개수를 써줍시다. 개수 써주면 3, 그 다음에 4창이 차수가 무지 크네. 왜 4차식으로 했지? 일단 했으니까 하자. 그 다음에 2창 없고 1창 없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넣어줍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는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3 집어넣고 내려오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치? 하기 싫어진다. 잘못했네. 마이너스 1로 할 걸 그랬나? 그래도 똑같아. 어쨌든 더해줍시다. 그럼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주면 9분의 1 그쵸? 계산이 내가 숫자를 내 맘대로 지금 집어넣어서 계산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더해주면은 9분의 1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27분의 1 왔다 싶은데 마이너스 27분의 82 이렇게 되겠네.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내가 내 맘대로 숫자를 넣어서 숫자가 덜어요. 원래는 좀 깔끔하게 나와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결과는 뭐냐면은 이 숫자를 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식을 내가 지금 이렇게 쓴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은 얘로만 나눈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은 요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눈 결과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전에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면은 주어진 식 3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누니까 몫이 여기 상수항 1창, 2창, 3창 이렇게 돼서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9분의 1 하고 뒤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27분의 82 뭐 이따구로 나온 거죠. 괜찮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과만 봐주세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랑 조금 달라. 그치? 얘로 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3x 플러스 1로 나눠야 되잖아. 이 문제 아까 전에 봤었죠? 기억나나요? 어떻게 한 거야? 여기 넘어갈 때 몇이 곱해진 거야? 곱하기 3배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로 여기는 식이 몇 분의 3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식이 엄청 더럽겠지만 뭐 이따구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식이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게 어쨌든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다. 괜찮아요? 이런 걸 한번 거치고 나머지는 여전히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는 3x 플러스 1 임의의 1차식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있는 어떤 1차식으로 나눠도 몫과 나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괜찮아요? 즉 조립제법에다 한 가지 변형을 더 하니까 그냥 다음 식을 이런 특수한 게 아니라 모든 1차식으로 이렇게 나눌 때도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점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 조립제법 연습 좀 하러 갑시다. 32페이지 15번이에요. 잠깐만. 자, 15번에 1번 한번 봅시다. 자, 개수들 한번 써볼까요? 3x 세제곱 3, 그 다음에 2창 개수 4, 1창 개수 없어서 0,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5, 얘를 x 플러스 2로 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해줘요. 처음에 3이 내려와. 그 다음에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6, 둘이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2 또 곱해줍니다. 4. 더해줘서 4 곱해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둘이 더해줘서 마이너스 13 하고 이렇게 갈라주면은 몫이 뭐가 된다? 여기 뒤에 있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더라. 괜찮아요? 다음에 나머지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1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은 개수들 하나하나 쓰면은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가 2x 마이너스 3을 0으로 만드는 2분의 3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다 해줘요. 처음에 2 내려와서 곱해주면 3 이렇게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3 여기서는 2 이렇게 남고 3 이렇게 돼서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2x-3으로 나눈 게 아니라 여기는 x-2분의 3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x-2분의 3으로 나누었더니 뒤에 나머지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살짝 변형해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주어야 돼. 그럼 이렇게 곱하기 2를 한 거죠. 괜찮아? 그러면 뒷부분 여기 목 부분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새로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근데 나머지는 안 변하더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변형을 해줘서 어떤 식으로 나누든 어떤 1차식으로 나누든 간에 몫과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다. 조리제법을 통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43번에 1번, 2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x 5제곱, 자 여기부터 5창 1, 4창, 3창, 2창, 1창 다 없고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조리제법을 해야 되는데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 값을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은 내려오고 계속 반복해주면 요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0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몫이 엄청 더럽죠? 나머지는 0이고 몫이 엄청 더러운데 그래도 하나하나 써 여기 상수항부터 1창, 2창 이렇게 되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뭔가 1 마이너스 이렇게 깜빡깜빡 바뀌더라. 괜찮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 한번 볼까? 2번은 개수들 다 쓰고요. 여기에서 3x-1을 0으로 만드는 3분의 1을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에 기계적으로 따라가 주면은 요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는 이거는 3x-1로 나눈 게 아니라 x-3분의 1로 나눈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식을 우리가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면은 얘는 x-3분의 1 곱하기 몫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4 이런 식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3x-1 형태로 되길 원하니까 자 이렇게 곱하기 3배가 됐죠? 그러면 뒷부분은 곱하기 3분의 1배가 되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되고 하지만 나머지는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4일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나머지가 4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변형하는 연습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조립제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다 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 쭉 다른 걸 좀 해보러 갈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숙제 34쪽 예전에 제가 스텝 1만 해라 그랬는데 스텝 2까지도 한번 해와 주세요. 알았지? 이렇게 해와 주시고 자 다음에 실력업은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실력업은 안 해도 되고 34쪽 스텝 2까지는 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여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다음 단원 이름 보면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돼서 나머지 정리는 아마 다음 시간에 오늘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일단은 오늘 해볼 거는 항등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항등식이 뭐냐 하면은 비유하면은 항상 맞는 성립하는 등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 얘의 반대말이 뭐냐?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정식 우리가 되게 습관적으로 많이 풀어봤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 2x-4가 0입니다. 그치? 그럼 우리는 되게 습관적으로 x는 2 하고 풀기는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x가 2일 때만 참이고 참이고 얘는 x가 2가 아니라 다른 숫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더라. 이런 게 방정식입니다. 특정한 몇몇 값에서만 참이 되고 나머지는 거짓인 이런 거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치? 근데 항등식은 뭐냐면은 항등식은 그거의 반대라서 어떤 x값이든 x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성립하는 뭐 이런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약간 특수한 경우에 뭐 이런 거 들어갔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해가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요? 비유하자면은 뭐 이런 경우죠. 뭐 좀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식이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 얘를 정리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은 0 곱하기 x가 0 이런 꼴이 되는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은 x에다 뭘 넣어도 이 0 곱하기 x는 0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더라. 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해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항등식 꼴은 이런 꼴이죠. 이런 꼴은 0 곱하기 x가 0 꼴이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개수들이 죄다 0이면 될 겁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은 x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이 모두 0이더라. 이런 꼴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쉬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이 되려면 a랑 b는 뭐여야 될까요? 0x는 0꼴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뭐면 되겠어요? a도 0이고 동시에 b도 0이면은 항등식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뭐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랑 b는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a는 2여야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2차 방정식이 항등식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식도 똑같아요. 그냥 개수들이 다 0이면 돼. a도 0이고 동시에 b도 0이고 상수항 c도 0이고 이러면은 그냥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모든 개수들이 다 차수랑 상관없이 개수들이 죄다 0이면 되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뭐 이렇게 해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3x 마이너스 4가 항등식. 그러면 이때 a, b, c 값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얘를 싸그리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A는 0이고 B-3이 0이니까 B는 3이고 C는 -4고 이렇게 해야 항등식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굳이 넘길 필요 없이 이렇게 넘기는 방법도 괜찮은데 여기 3x-4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플러스 3x 아니 반대로 썼네. 플러스 3x 마이너스 4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a가 0 괜찮아요? 다음에 bx가 3x랑 같아야 돼서 b가 3, c가 -4랑 같아야 돼서 c가 -4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뭐 여러 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실제로 문제를 좀 풀러 가봅시다. 자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개념 확인해 볼까요? 40페이지 한번 보자. 다음 쪽에 자 61번 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인 걸 한번 골라보세요. 기억 같은 경우에 항등식입니까? 아니겠죠. x가 2일 때만 참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일 거고요. 그러면은 니은은 항등식이겠습니까? 아니죠. 디귿은 항등식일까요? 계산해보면 0은 0 꼴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이러면 이건 항등식이 맞겠다. 괜찮니? 리을은 항등식일까요? 여기 우변 전개해주면 2x 플러스 5가 되니까 0은 0 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얘도 항등식이더라. 다음에 미음은 항등식일까요? Really? 2x 마이너스 2x 제곱은 똑같은데 뒤에 해보면 아니죠. 뒤에도 맞는데. 그럴 리가. 마이너스 1 있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x는 어디다 가니? x가 그치. 그것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미음은 안 되고 비읍은 맞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나오게 되겠더라. 괜찮아요? 자 다음에 62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자 여기 1번이 항등식이 되려면 A가 몇이어야 되겠어? 1, B는 -1, C는 0 그쵸?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2번 ax제곱 여기가 그 항등식이 되려면 반대편에 있는 x제곱이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a가 몇이면 되겠어? 2면 될 거예요. 그치? 2b-1x x의 개수가 반대편 x의 개수 0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b가 2분의 1이면 되겠다. 괜찮아요? c는 c 플러스 5가 반대편 -4랑 같아야 되니까 c가 -9면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 되게 쉽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 63번은 조금 이따가 합시다.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잠깐만, 지금 확인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는 항등식이 되는 거는 되게 이제 쉬워요. 그치? 그런데 결국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는 게 결국 A랑 B랑 C가 뭐냐 하고 구하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A랑 B랑 C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여기 각각의 항의 개수들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개수가 몇인지 정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A랑 B랑 C는 지금 현 문제 처음 풀 때는 A, B, C가 몇인지 안 주어져 있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 항등식에서 이런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말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미정, 정해질 때는 A, B, C 문자에 대한 개수를 정확히 몇인지 구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미정개수법, 개수를 몇인지 정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한 방법이 뭐냐면은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AX제곱이랑 반대편의 0X제곱을 비교해서 A가 0이면 되겠군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bx를 여기 3x랑 비교해서 b가 3이면 되겠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괜찮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법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양쪽 등호 양쪽에 개수를 비교하는 법이었어요. 개수를 비교하는 법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요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게 돼.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 또 다른 방법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거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에서 하나 해볼게요. 그 앞에 61번 쪽에 어디 있냐?
거기 63번에 1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 적어놓고서 한번 볼게. 자, 63번에 1번 이렇게 해보면은 A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B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게 x 마이너스 8이래요. 자, 얘를 여러분 개수 비교법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싹 전개한 다음에 개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그치?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 전개합시다. ax 플러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한 게 x 마이너스 8이라서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2b가 x 마이너스 8이라서 a 플러스 b가 1이어야 되고 동시에 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A랑 B 연립방정식 구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거 지금 제가 한 거는 개수 비교법이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얘를 다른 식으로 풀어볼 건데 다른 방식이 뭐냐면은 수치 대입법이에요. 자, 왜 어떤 수치를 대입을 하느냐? 이 항등식의 특징은 해가 모든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해도 해가 문제가 식이 맞아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몇을 대입하고 x에다가 몇을 대입해도 다 성립하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왕이면은 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네를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걸 넣어주면 조금 더 편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a 쪽이 싹 사라지고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9가 되어서 b가 마이너스 3하고 금방 나오게 되고 x에다가 한번 2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 b 쪽이 싹 사라지고 3a가 마이너스 6하고 나오게 돼서 a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 결과랑 이 결과가 모두 똑같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수치 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고 개수 비교법으로도 풀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치 대입법을 나중에 조금 더 많이 쓸 거예요. 여기서는 둘 다 해보는 거지만 그래서 2번에는 뭐랑 뭐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거기 63번에 2번 문제 볼까요? 뭐랑 뭐를 넣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1을 넣어보면 되겠죠. 괜찮아요? 수치 대입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a 쪽이 싹 사라지겠죠? a 쪽이 싹 사라지고 b에다가 2분의 3, 2분의 5b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2분의 5 이렇게 나올 테니까 b는 1 하고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쪽 b 쪽을 없애는 방법은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되겠죠. 1 넣어보면 b 쪽은 싹 사라질 거고 여기다 1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5a가 10 하고 나와서 a가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네요. 괜찮습니까?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문제를 좀 풀러 가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 개수 비교법이 좀 편한지 그 수치 대입법이 조금 더 편한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문제별로 좀 이게 이제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자, 41쪽에 1번입니다. 자, 1번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3 한 것이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수치대입법을 하고 싶으면 문자 구해야 되는 게 A, B, C 3개니까 3번 넣어봐야 될 거야. 근데 넣을 만한 숫자가 별로 없어요. 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어떻게 찾을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요거는 개수 비교법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괜찮아요? 실제로 얘를 쫙 전개해보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a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요게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x 세제곱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a-1이 b x제곱의 개수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에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여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 3이 c랑 같아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b, c를 다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c는 바로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a가 몇입니까? a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 b, c 모두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개수비교법을 하는 게 조금 수치대입법으로도 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식이 너무 복잡하겠죠. 그치?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는 잘 안 하더라.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얘가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에 x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에 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도 물론 하나하나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법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얘 각각이 없어지는 게 마이너스 1, 2, 0 이런 걸 넣을 때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x에다 한번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수치 대입법으로.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8에다가 6 하고 나올 거고 x 플러스 1을 넣은 게 싹 사라지니까 a랑 c가 싹 사라질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한 게 b가 되어서 b는 2 이렇게 바로 나올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0 한번 넣어볼까? 0 넣으면 b랑 c 쪽이 싹 사라지겠죠? 그치? 그래서 x에다 0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는 여기다 0 넣은 값이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는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x에다 2 한번 넣어보면은 여기 a랑 b 쪽이 싹 사라지겠죠? 2 넣어주면은 8에다가 14 마이너스 6 되겠네. 여기에서 x-2가 싹 사라지니까 c 곱하기 2 곱하기 3 되어서 c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a, b, c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 따라서 개수비교법이 편한지 수치대입법이 편한지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선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65번은 뭐가 편하겠어요? 65번 문제 수치대입법이 편하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66번은 이것도 수치대입법이 조금 더 편하겠네. 괜찮니? 그러니까 64번, 65번 이렇게 해봅시다. 64번은 개수 비교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64, 65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64번 한번 해보자. 자, 64번 얘는 물론 이제 얘를 이걸로 나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하면 개수 비교법을 한번 해봅시다. 개수 비교법을 하면은 얘를 싹 전개하는 거죠. ax 세제곱 다음에 bx 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하는 거고 뒤에 2x 2ax 제곱 2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 이렇게 된 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x 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의 x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b의 x 플러스 2c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얘가 개수들이랑 다 같아야 되니까 상수항부터 써볼까요? 상수항 2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되고 1창의 개수 c 플러스 2b가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창의 개수 2a 플러스 b가 3이어야 되고 3창의 개수 a가 1이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러면은 A, B, C를 사실상 금방 구할 수 있죠. A는 1 바로 주어졌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B도 1 하고 나오게 되고 C가 마이너스 2 하고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따라서 A는 1, B도 1, C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혹시 뭐 다른 식으로 해보겠다라면 요거를 얘로 나눠보면은 그 몫이 되기도 하겠죠. 괜찮아요? 나눗셈으로도 해결은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여기 단어에서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자 65번은 설마 얘를 싸그리 전개해서 그 개수비교법을 하겠다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수치대입법을 해보고 싶을 겁니다. 자, x에다 1을 넣어볼까요? x에다 1 넣으면 a, b, c가 싹 사라져. 그래서
1의 세제곱이 d 하고 금방 나올 거고요.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를 넣으면 a랑 b가 사라지고 c, d만 살아남을 겁니다. 2의 세제곱이 c 플러스 d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x에다가 3을 넣어볼까요? x에다가 3을 넣으면 3의 세제곱이 여기 3 넣으면 a만 사라지니까 b에다가 3 넣으면은 2b 플러스 2c 플러스 d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4 넣어봐도 되는데 저는 4도 되고 뭐 4 넣어봐도 아니면 0 넣어봐도 되고 이건 자기 맘입니다. 오케이? 나머지 하나는 자기 맘인데 저는 4 넣어볼게요. 그러면 4의 세제곱은 여기서 3, 2, 1이니까 6a 그 다음에 여기는 3, 2니까 6b 그 다음에 여기는 3c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여기서 d, c, b, a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산해 갈 수 있겠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만 쓰면은 d는 1이고 c는 7이고 여기에서 27이 2b 더하기 14 더하기 1이니까 15라서 b가 6 하고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한번 계산해 주면은 64는 6a 더하기 b가 6이니까 36 그 다음에 c가 7이니까 2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57, 58이니까 a가 1 하고 나오게 되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A, B, C, D 계산은 수치대입법을 할 수 있겠다. 물론 얘도 계수비교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자 이런 거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건 알 겁니다. 그냥 짜맞추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이 항등식은요 이 항등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문제에 항등식을 섞어 놓을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이란 말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42페이지에 자 여러분 요 말을 엄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항등식을 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문제에서 엄청 중요한 말이 있다면 1번에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k의 값에 관계없이 나중에 여러분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수능 보고 나서도 매한가지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으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100%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k에 대한 거는 k를 문자로 봤을 때 k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는 두 항등식이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다 어떤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말만 나오면 이건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풀러가는 겁니다. 식이 뒤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2k-1의 x 플러스 k 플러스 1의 y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잖아.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뭐 곱하기 k 플러스 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얘가 항등식이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치? 개수비교법 하듯이 개수들이 죄다 0이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싹 전개하고 k에 대해서 정리해주면은 k로 싹 묶어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더라. 즉 동시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도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도 0이어야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 풀어주면은 x는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구나. x가 마이너스 2고 y가 5 하고 나와야 되겠더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랑 y를 구해줘.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로 정리해주고 k의 개수도 0, k에 대한 상수함도 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다. 또나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 중에 또 다른 표현이 2번에 있는 모든 x, y에 대해서 이런 말도 역시 100% x,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 한 다음에 개수들이 죄다 0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은 원래식 x-2y의 a 그 다음에 3y-x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2x-3y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이제 x랑 y에 대해서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돼. x에 대해서 정리해주면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아이고 괄호를 닫으면 안 되지.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3y가 빠졌네 는 0 이런 식이 될 거라서 개수들이 죄다 0이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a-b 플러스 2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도 0이어야 되겠다. 이건 간단한 1차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되겠다. 푸는 과정은 뭐 거기 나와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이런 식의 모든 x, y에 대해서 모든 뭐에 대해서 또는 뭐의 값을 관계해 저는 이게 더 중요해.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이 말이 유독 자주 나와요. k에 대해서 관계없이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67번만 한번 그냥 연습 좀 해보고 갑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67번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싹 전개해주면 KX-2X, KY-Y는 4K 플러스 1이더라. 그래서 K에 대해서 다 정리해주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어서 k의 개수도 0, k도 그 상수함도 0 이렇게 해주는 거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도 0이어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둘이 빼주면 3x가 x가 1 하고 나오고 y가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x랑 y를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 쪽에서 나눗셈이랑 연관된 것 중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저 이 부분이 이제 다음으로 나가는 이게 중요한 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나눗셈 할 때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치? 얘를 한번 그 3번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으로 가서 1번을 볼게요. 3번의 1번. 주어진 식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몇인지 안 나와 있어요. 괜찮아? 근데 우리가 몫을 일반적으로 q라고 쓴다 해서 x에 대한 식일 거라서 qx라고 쓸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쓰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a는 bq 플러스 r꼴로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이 식에 이렇게 썼을 때 이 식이 뭐냐면은 x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x에 대해서가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하더라 이거지.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눗셈이랑 다 이어서 항등식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하는 내용과도 연관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면은 얘가 항등식이란 말이야. 개수비교법
또는 그 수치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얘를 개수 비교법을 할 수 있나? QX가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 억지로 구할 수 있어. 얘가 3차식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몫이 몇 차식이 되겠어요? 1차식이 될 거야. 그래서 1차식이다 하고 뭐 식을 또 주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엄청 짜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많이 쓰는 이유입니다. 수치 대입법을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써주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치?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랑 B를 구해야 돼. 근데 이때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맘대로 써놓긴 했는데 QX 값이 뭔지 정확히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X에다 3 이런 거 넣었다가는 Q 값이 살아남아서 A, B를 계산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에 장면 목표는 QX를 최대한 없애는 거야. QX를 없애고 싶으면은 X에다 뭘 넣으면 되겠어요? 1이나 2를 넣어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X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여기 싹 사라지고 나머지 쪽만 남게 되겠죠? 3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어보면은 여기는 8 플러스 2a 플러스 b 한 개, 여기도 qx가 싹 사라지고 여기다 2 넣어서 5 이렇게만 남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 둘을 마치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금방 구할 수 있겠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몇이냐? 2랑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5하고 나오게 되겠죠. a가 마이너스 5고 b가 몇이 돼야 되냐? 마이너스 3에서 7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다. 자, 맞나? 맞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a랑 b를 구할 수 있겠다. 수치 대입법을 왜 써야 되는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번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지도록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qx하고 나머지가 0 이렇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머지가 0인 게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 근데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어떻게 조립제법이나 이런 걸로 잘 안 돼요. 요것 그렇다고 뭐 개수비교법 하기에도 역시 부적절해.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잖아. 다른 개수비교법도 잘 안 통할 거고 수치대입법도 안 통할 거야. 왜냐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있어요? 근해공식 넣으면 근도 없을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수치대입법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로 그냥 나눠주는 거밖에 없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개수 한번 써보자. 1, a, b, 2 얘를 x제곱 플러스 1, 1, 1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쵸? 그러면 1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은 a-1, b-1, 2 이렇게 될 거야. 얘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 a-1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치? a-1, a-1, a-1 이렇게 빼주면 여기는 없어질 거고 b-에서 a-를 빼면은 b-a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3-a만 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몫이 뭐가 되냐면은 x-a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가 b-ax 플러스 3-a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머지가 0이어야 되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얘도 0, 얘도 0에서 a는 3이어야 되고 b도 3이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직접 나눠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수비교법도 안 돼, 수치대입법도 안 돼. 그럴 때는 직접 노가다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저 연주일제법 안 했네.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지.